뉴델리를 보다가 거기 과거에 그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했던 임복일 국장이 쓴 그 칼럼을 한번 딱 봤습니다. 그 제목이 보니까 제목이 기다리자. 그렇게 원하던 정권 교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글을 딱 제목을 보고 제가 참 제목이 좋아서 한번 저의 심정하고 너무 똑같아 가지고요. 한번 이 글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예? 친북, 친중, 좌파의 독주를 거부하는 국민들, 소위 법치주의 회복을 외치면서 검찰의 정권을 맡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검찰공화국이니 뭐니 나발 같은 소리들 하는데 국민들이 그거 알고 다 맡겼어요. 에? 친북파, 친중파들, 좌파, 극좌파들이 독주하고 이것을 갖다 강력하게 거부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법치주의를 회복하자 하고 외치면서 검찰에다가 정권을 맡겨준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뭐 검찰공화국이 모르고 아니 검찰 출신인 줄 모르고 맡겼어요? 검찰총장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만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라고 여긴 친북 완전히 대한민국이 그냥 벌건 물이 들어가는 친중 물이 들어가는 좌파 극좌파들 독주하는 그러면서 헌법을 막 위반하면서 그 숫자로 마음대로 밀어제쳤던 이 엄청난 대한민국 파괴 헌법 파괴 정권 바로 그게 문재인 아닙니까? 그것을 안 된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한 법치주의를 해야 된다 하고 외치면서 그래서 검찰만이 이런 자들을 전부 다 청소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청소 못한다. 이렇게 해서 정권을 국민들이 맡긴 겁니다. 알아요. 검찰에게 맡겼습니다. 저희들이 검찰공화국이라 하든 뭘 하든 아무 개의할 거 없습니다. 검찰에 맡긴 거 틀림없어요. 왜? 국민들이 왜? 보면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이런 극좌파 세력들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검찰총장밖에 없더라는 얘기예요. 윤석열이 왜? 윤석열은 권력과 맞서서 부정부패를 갖다가 바로 조국이부터 처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갖은 박해를 당하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쓰는 그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라는 그의 품성이 그 나라를 지키는 근본 동력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겁니다. 국민이 뽑은 거예요. 알고 뽑은 거예요. 네. 그만큼 겪어보고도 왜 이렇게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급하냐고 이분은 딱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니 그만큼 5년 동안 겪어보고도 왜 이렇게 또 마음이 조급해졌냐 이거예요. 지금 불과 2개월 이제 3개월 갓 지났는데 대통령이 취임한 지 그리고 내부의 그 잔당 그 뿌락치 같은 이준석이가 지금 공격하고 있고 이 모든 이런데 쟤들은 지금 말이죠. 제2광우병 왜곡 사태를 이미 다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민노총 어저께 보셨죠? 북한에서 조직이 내려보낸 연대사까지 읽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하고 완전히 척지는 겁니다. 이적행위입니다. 적과의 동침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예. 이런 판국입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이 대한민국은 영원히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만이 이런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지금 리더입니다. 지금 누가 있습니까? 내 사면 문제로 공연히 국정에 지장이 간다면 나는 사면 안 해도 좋다고 말한 이명박 대통령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적어도 내 사면 문제, 이명박 사면 문제로 공연히 국정에 지장이 간다고 왈가왈부 한다면 나는 사면시키지 마라. 안 해도 좋다. 김경수하고 같이 저는 김경수하고 같이 하지 마라. 이명박만 사면하고 김경수는 빼라. 저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유는 아니 김경수가 뭐한 사람 두루킹 아닙니까? 두루킹. 선거 조작 아닙니까? 선거. 그런 자를 사면을 해요? 같이 사면을 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 사면 문제로, 자기 사면 문제로 공연히 국정에 지장이 생긴다면 나는 사면하지 마라. 안 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한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은 살아있다. 8.15 사면 복권에서 빠진 이명박 대통령이 옥중에서 했다는 말이 지금 이거 보도됐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라면 과연 국가 경영자 출신답지 않습니까? 자신의 취임 초 광우병 사태 일어났지 않습니까? 퇴임 후에 보복 등 좌파 만행의 트라우마라든가 이 선배 대통령이 신생 정부의 국정 혼란을 걱정한 애국심의 발로라 할 만한 그런 얘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생긴 정부의 국정 혼란을 걱정한 나머지 이 이명박 대통령이 내 사면엔 신경 쓰지 말아달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나를 사면에서 빼달라. 이 참 멋있는 대통령이라보다 정말 국정 운영에 국가 경영을 했던 분으로서의 그냥 애끓는 그 국가에 대한 애국심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취임 초에 당한 게 광우병 사태를 당했지 않습니까? 이야, 촛불 들고 난리들 치더군요. 애들 유모차 부대가 나오지 않나? 웃기는 한 편의 드라마가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시청 앞에서 광우병 반대, 광우병 사태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다, 조작이다 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때 연단에 섰던 분들 기억납니다. 제가 조갑재, 김동길 교수, 저 또 그 외에 뭐 몇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연단에서 시청 앞에서 그 광우병이 가짜라 왜곡 선동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염을 토했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속아 넘어갔죠, 국민들이. 근데 10년은 고사하고 10몇 년 지났는데도 머리가 송송 뚫려서 미친 발광을 하다가 광견병 같이 그래서 죽는다는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 놓고 지들은 광우병 선동한 그자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 친북, 친중의 그 자유국가 파괴를 한 그 좌파 독주를 거부하는 국민들이 법치주의 회복을 외치면서 검찰 세력에게 정권을 맡긴 거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 모르고 맡겼습니까? 검찰한테, 검찰총장한테, 검찰 출신한테, 검찰 20여 년을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윤석열한테 맡긴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 자연인이 품성이 법치주의다. 첫째, 철저하다. 검사도 다 검사면 검사가 아닙니다. 이런 검사, 소위 법치주의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바라보고 가는 그의 모습,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안 하겠다고. 아니, 그는 대통령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그분을 모신 겁니다. 어떤 정치 세력도 그를 대통령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새 정부가 이제 탄생한 지 이제 겨우 3개월인데 한미동맹을 복원했고요. 탈원전 폐기했지 않습니까? 나토까지 안보 경제 네트워크 확대했지 않습니까? 사드 완전히 가동했지 않습니까? 검수완박을 무력화 한동훈이가 시켰지 않습니까? 이 새 정부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비정상을 갖다가 정상으로 이 돌린 이 윤석열 대통령 칭찬은 못하나마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이놈의 녀석은 말이죠. 대통령을 향해서 공격하고 당대표라고 했던 자식이 말이죠. 이런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얼마나 지금 일을 많이 했습니까? 3개월 안에 했던 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탈원전 없앴습니다. 한미동맹을 복원시켰습니다. 나토까지 딱 가가지고 거기 경제 네트워크 지금 어려우니까 경제 네트워크를 확대시켰습니다. 자, 사드를 제대로 해서 국민 생명과 재산과 이 모든 것을 영토를 지키게끔 지금 딱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거.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 지금 알박기한 것들, 이 세력들이 일어나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세계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려고 했던 건지 알지 않습니까?
자, 바로 이런 법치주의 회복을 외치면서 우리는 알면서 검찰 세력, 검찰의 보스였던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우리가 찍어서 올렸잖아요. 그래 놓고 왜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 대통령을 갖다가 인사 문제 시비를 걸고, 인사 문제요? 그 전 정권에 비해서 인사 문제하면 그 전 정권이 말이죠. 예를 들면 나쁜 인사를 10개 따면 이 정권은요 나쁜 인사 1개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나쁜 인사가 그것도 전혀 없다고 0이라고 그러면 나한테는 거짓말이라고 그럴 테니까 1개라고 제가 칭하는 겁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인사를. 보십시오. 인사 문제 시비, 이준석의 지금 이 소동, 이 목리, 이거는 인간 쓰레기 같은 이런 행태를 보이는 그다음에 홍보 부족한 거. 지금 진통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난 거죠. 지지율이 떨어진 겁니다. 지지율 자체를 만드는 이 여론조사 기관도요. 전부 좌파들이 밑에서 다 침투 안 했으리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예? 예.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이 정상배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정상배, 우파의 정상배도 있고 좌파의 정상배도 있습니다. 예. 거기에 위장 반체제 인사들이 우르르 끼어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위장 반체제 인간들이 자기가 우파네 하고 들어와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잖아요. 예. 말 한마디에 변화무쌍한 민심을 농락하는 좌파 마케팅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 임복일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의 그 식견은 상당히 깊습니다. 아주 깊습니다. 이제 와서 법밖에 모른다고 조롱하는 그런 소위 그런 여론 어떤 놈이 만드는 겁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이가 법밖에 모른다? 법밖에 모른다고 조롱하는 그런 말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윤석열이가 왜 법밖에 몰라요? 그는 정치 경험이 없는 것뿐이지 그가 왜 정치를 몰라요? 정치는 아는데 정치인 경험이 없다 이거예요. 정치를 왜 몰라요? 수사를 하면 누구를 수사합니까? 정치인을 수사를 하면 누구를 수사합니까? 정치인을 수사하면 정치를 수사하는 겁니다. 정치를 수사해서 이 정치인의 거짓말을 뺏겨내서 진실을 밝혀내려면 그 뒤에 있는 것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정치 철학부터 생각해서 어떤 현실 정치의 감각부터 시작해서 검사들이 그래서 다면적이고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윤석열을 저 정치 하나도 모른다? 좋아하지 마세요. 정치요? 머리 꼭대기에서 딱 보고 있어요 지금. 다만 정치인 경력이 전무하다. 맞아요 그거는. 정치 몰입에는 안 했다 이런데 오히려 깨끗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에 물 안 들였다. 정치인에 물 안 들였다지 정치에 물 안 들은 거 아니에요. 정치는 대한민국 국민이 나도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하니까 그분은 특수수사를 많이 했잖아요. 거대한 수사, 소위 특히 정치인들. 그럴 때는 앞뒤 좌우를 다 입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들이 왜 정치를 그분들보다 더 잘하느냐? 잘하네요.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잘했어요. 누가 지금 그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탈원전이고 뭐고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다 했겠습니까? 모든 정치는 국민 수준에 달려 있고 이 국민 수준의 평가를 잘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이제 우리 자신은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자유민주 체제를 다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윤석열을 붙잡고 우리 법대로만 해달라고 그런 목소리 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국민들은 말을 안 하지만 그 국민들이 더 많다는 것. 법대로 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법대로 해주세요. 외치는 그 국민들의 함성이 바로 정권교체의 핵심 세력입니다. 법치주의라는 것은 포퓰리즘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젠 법치주의 확립이 포퓰리즘을 좌우하는 핵이 될 지경인 탈법 만능 사회가 지금 돼버렸는데 이걸 다 빨리 없애준다. 권력 깡패들이 나서고 정치 사기꾼들이 왜 정부가 다스리면 안 됩니까? 하는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말, 깡패하고 정치 사기꾼들 다 다스리겠다는 한동훈 말 100% 찬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수완박법 너희들이 만든 법을 갖다가 거기서 우리가 뽑아가지고 그 법을 거기에 의해서 시행령을 만들었다. 할 말 없죠. 그러니까 방방 뛰죠. 우상호 졸도할 정도죠. 예. 좌파 극좌파 민주당 졸도할 정도죠. 왜? 한동훈은 법에 위반되는 깡패라고 정치 깡패들 딱 솎아냅니다. 잡아가지고 국립호텔에다 팍 집어넣는 그런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국민 마음만 따르겠다는 대통령의 국민 충성했던 그 결의, 우리는 그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1%면 어떻습니까? 아니, 국민 마음만 따르겠다. 우리는 법을 지키겠다. 대통령의 국민 충성 그 결의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기다립시다. 이 얘기가 바로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바로 임복일 그 편집국장 과거에 했던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그 애끓는 그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감복을 해가지고 제가 그 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감성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이 아닙니다. 다만 좀 화가 나 있을 뿐이죠. 네.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주가 시행됩니다. 화요일입니다. 오늘 비대위가 출범합니다. 준석이가 까불어봤자 손오공의 제 아무리 까불어봤자 부처님의 손바닥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